첫 번째로 1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개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기오염 개론의 첫 번째로 대기오염의 기초 부분을 보시기 전에 일단 저는 제 생각에는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어떤 ppm이라는 단위라든지 오염물질의 농도이기 때문에 어떤 ppm이라는 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위들에 있어서 ppm의 단위가 어떤 단위들을 쓰는지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기 파트도 마찬가지로 수질 파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위부터 보고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수질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대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몇 문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이제 대기오염의 기초라는 파트가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 내용은 뒤에 이제 단위환산 문제가 추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단위환산을 공식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려면 그 공식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식들을 암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ppm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47페이지고요. 그래서 4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대기오염의 기초라고 해서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환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일단 수질오염 물질의 단위환산 문제보다는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환산 문제는 부급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미리그램 퍼 미터의 상승을 미리그램 퍼 미터의 상승을 ppm으로 고치시오. 아니면 ppm을 미리그램 퍼 미터의 상승으로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를 푸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 정리를 한 내용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쑥 훑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하면 SO2, 이산화황이라든지 아니면 NO, 일산화질소라든지 NO2, 이산화질소라든지 그러니까 수질에서 사용되는 뭐 HCl이나 NaOH 이런 물질들과는 약간 다르죠. 기체상의 물질이기 때문에 SO2라든지 NO라든지 NO2라든지 뭐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2 이런 물질들의 이제 분자량을 구해보면 원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화합물을 분자량이라고 하고 원자량의 합을 따라서 분자량을 계산하면 황이 32에 16자리가 2개니까 64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쉽게 질소는 14고 산소는 16이기 때문에 30 그 다음에 질소 14에 32 16자리가 2개니까 그쵸? 그래서 46 뭐 일산화탄소 탄소가 12 산소가 16 그래서 28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2, 16자리가 2개, 그래서 32를 더하시면 44.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건 누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1몰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1몰이라고 하는 것은 6.023 곱하기 뭐 10의 23승계의 입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말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1몰에 해당하는 양은 분자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분자량을 보시면 얘는 어떤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분자량 옆에는 원자량의 비례를 해서 원자량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를 일단 수소 원자량을 잰다라고 하더라도 1이 아니거든요. 1.008이 아니에요. 근데 수소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탄소는 그거에 비해서 몇 배 무겁냐? 12배 무겁다. 질소는 14배 무겁다라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분자량이라는 것, 원자량도 단위가 없고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한 분자량도 단위가 없어요. 근데 단위를 우리가 사용하기 쉽고 단위를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 하려면 분자량에다 단위를 붙여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램을 붙였다라고 하면 그램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리그램을 붙였다 그러면 미리그램 분자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참고적으로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이면 그램 분자량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값 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산화황의 그램 분자량은 64g이 되는 거고
일산화질소는 30g이 되는 거고 이산화질소는 46g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분자량에 g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자량에다가 mg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mg 분자량이 되겠고 분자량에다가 kg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러면 kg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적으로 1몰에 해당하는 양은 6.023 곱하기 10의 23개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단위 환산을 하실 때 1몰은 그람 분자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1몰은 그람 분자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O2라는 이산화황이 여기에 1몰이 있대요. 그럼 얼마 있다라는 거냐면 64g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SO2라는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기체상의 물질로 g이라는 질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공간은 부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산화황이 얼마만큼의 부피, 몇 리터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몇 미터의 삼승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기체상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 부피가 변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 상태를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표준 상태는 몇 도씨 몇 기압을 말해요? 0도씨 1기압일 때를 우리가 표준 상태 STP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STP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몰에 상응하는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22.4리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2가 여기에 1몰이 있더라 라고 하면 1몰에 상응하는 64g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부피 상태로 나타내면 0도씨 1기압 상태 하에서는 22.4리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기 환산 인자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그 분자량에 상응하는 값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해놓고 계셔야지 단위환산이 헷갈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고 따라서 1몰에 상응하는 양은 그람 분자량이고 그 값은 22.4리터다.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에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고 표준 상태를 STP 상태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표준인 상태를 STP 상태라고 표현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g에다가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보다 10의 3승을 작으면 밀리라는 접두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g보다 10의 3승 작으면 밀리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밀리그램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이 몰이라는 단위 앞에 1mm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1mm몰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1mm몰은 밀리그램 분자량이고 마찬가지로 STP 상태에서는 22.4리터 앞에 뭐 붙이면 돼요? 밀리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예를 들어 SO2 1mm몰에 해당하는 밀리그램 분자량은 얼마예요? 64mg이 되는 거고 64mg이 여기 안에 있다, 1mm몰이 있다라는 것은 22.4ml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킬로몰. 킬로몰은 킬로라는 그 접두어가 붙은 거고 마찬가지로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을 붙여서 킬로그램 분자량에 해당하는 값이고 22.4 단위를 보면 킬로리터 이런 식으로 킬로라는 단위를 붙여서 써요. 그쵸? 접두어를 붙여서. 근데 킬로리터와 단위가 같은 단위가 미터의 삼승이거든요. 그래서 킬로리터보다는 단위를 많이 쓰는 게 미터의 삼승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1kg몰은 킬로그램 분자량에 그에 상응하는 부피값은 22.4 킬로리터다. 미터의 삼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단위 환산의 인자에서는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으시니까 집에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에는 SO2가 64g이면 그거에 대한 부피는 22.4리터. NO가 일산화질소가 30mg이면 그에 상응하는 부피는 30ml. 이런 식으로 부피와 질량을 조금 분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밀도라는 개념이죠. 그쵸? 알고 계시겠지만 밀도라는 개념은 rho라고 쓰고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해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NO다 라고 하면 일산화질소의 밀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일산화질소의 밀도는 30g이 되잖아요. 그쵸? 그람 분자량으로 바꾸면. 맞나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피값은 얼마예요?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을 때 22.4리터. 이런 식으로 이 물질의 밀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기 밀도 같은 경우에도 공기의 질량과 공기의 부피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건데, 공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 공기라는 얘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에는 부피 비율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질소가 약 78%,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질소 79%, 산소 21%예요. 이렇게 알고 계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성분이 산소와 질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한 78% 정도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네온, 이런 헬륨, 이런 식으로 순서가 어느 정도의 공기를 조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대략적으로 분자량을 계산을 했을 때 공기의 조성 자체가 정확하게 이제 딱 몇 프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그 공기의 분자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28.84g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 한 대략적으로 28.84, 한 29 정도 봐요. 그러면 29g이라고 공기의 질량을 했을 때 이 공기가 0도씨 1기압인 표준 상태에서는 22.4리터니까 이걸 갖고 대략적으로 공기의 밀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밀도를 계산하면 약 1.3, 정확하게 보면은 한 제일 많이 쓰는 게 1.293 kg/m에 3승. 여기 g하고 리터로 했는데 얘를 kg과 미터의 3승으로 하셔도 단위한사는 동일하니까 1.293 kg/m에 3승, 공기의 밀도는 약 1.3 kg/m에 3승, 이런 식으로 공기의 밀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정리되셨죠? 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이제 백분율, ppm 이런 것들 다 수질 파트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비율, 그래서 ratio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율에는 질량비도 있고 부피비도 있고 몰비도 있고 중량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기 이상의 물질들은 지금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에 있는 거고, 그 오염된 공기를 부피로 표시를 하고, 그 중에 오염을 시키는 물질, 오염 물질을 마찬가지로 부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물을 질량으로 보통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에 들어가 있는 오염 물질을 질량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질량 분율 아니면 weight per weight percent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사실은 이제 weight per weight percent로 다 들어보셨겠지만 weight per weight percent로 쓰기에는 물이라는 것은 지금 물이 여기 100g 있어요. 콜라 100g 사와라, 콜라 500g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콜라 1.5리터 사와라, 아니면 사이다 500ml짜리 하나만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염된 물을 나타낼 때에는 부피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질에서는 오염된 물질은 질량, 도대체 그 물을 오염시킨 물질이 몇 그램 정도가 들어가 있냐 질량으로 표시를 하고, 밑에는 부피로 표시를 하는 weight per volume percent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대기 파트에서는 오염되어 있는 공기도 부피 단위로 표시를 하고, 그 오염되어 있는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상의 물질도 부피 단위로 표시를 하니까 퍼센트로 쓰더라도 무슨 퍼센트를 제일 많이 쓰냐면 볼륨 퍼 볼륨 퍼센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도 부피, 아래에도 부피 같은 볼륨 퍼 볼륨 퍼센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볼륨 퍼 볼륨 퍼센트가 만들어지는 비율은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요. 부피 B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부피 퍼센트라고 해서 볼륨 퍼 볼륨 퍼센트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피 B를 계산할 때는 오염된 기체 중에 대상 물질의 기체를 나타내되, 오염된 기체의 단위도 부피, 대상 물질의 기체도 부피로 나타내는 걸 부피 단위라고 얘기해요. 부피 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라고 하면 오염된 전체 공기를 부피 단위 리터라고 했다. 이 리터 안에 오염된 대상 물질의 기체 물질, 대상 물질의 대상 기체라고 할게요. 대상 기체도 부피로 이렇게 나타내면 리터 같은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고, 리터는 부피 단위니까 볼륨 퍼 볼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볼륨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